경기 진입 2015학년도 대비 2016학년도 전형 비교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대학은 건국대학교입니다. 저는 태성고등학교 교사 조상규입니다. 자, 교과 전형 비교 한번 해볼 것이고요.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다음에 교과 서류평가 요소, 그 다음에 종합평가 요소, 그리고 2015학년도 입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KU 지역균형입니다. 큰 틀에서 2015학년도 대비 2016학년도 달라진 거 거의 없습니다. 자, 추천 인원은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정량 70%와 교과 정성 30% 이렇게 전형 방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영 교과로는 국영수사과 한국사 포함 전 과목 반영하고 달라진 거 없고요. 인원만 2025학년도 470명이었는데 26년도는 477명, 7명 는 거밖에 없고요.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입니다. 자, 교과 정성 30%가 있다고 했는데, 자, 학업 역량 20에다가 진로 역량 10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합에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세 가지 이렇게 반영하는데, 공동체 역량은 반영하지 않고요. 교과 정성은 학업 20, 진로 10. 그러면 생기부를 다 보는 거냐? 아닙니다. 생기부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봅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통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각 과목의 성취도, 그리고 혜택을 통해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평가하는 거죠.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 달라진 거 없다라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종합전형 안내할 텐데요.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 달라진 거 없고요. 자, 전형명 KU 자기 추천입니다. 자, 단계형인데요. 1단계 서류 100으로 300에서 뽑은 다음에 2단계 면접 보는 형식인데 전년도하고 똑같고요. 모집 인원은 전년도 813명 대비해서 한 60여 명 증가해서 870명 모집한다는 거. 이건 큰 변화라고 하면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찌됐건 인원수 는 거 외에는 서류평가, 면접평가, 평가 요소, 평가 비율 달라진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학과와 그 다음에 자유전공을 뽑는 서류평가의 요소가 약간 다릅니다. 요소의 비율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학과들은 학업 역량 30, 진로 40, 공동체 역량 30 이렇게 하는데 자유전공, 무전공 학부는 학업 역량 20, 성장 역량이라고 하는 이게 50%가 되고요. 공동체가 30입니다. 이거는 2016학년도에 바뀐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똑같이 진행이 됐고요. 면접에 있어서도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 요소가 있고 이런 비율로 진행되는데 자유전공에 한해서는 성장 역량이 50% 더 높게 본다라는 거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자, 논술은 그나마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자, KU 논술 우수자 전형이고요. 자, 논술 100입니다. 2025학년도 대비해서 모집 인원이 좀 줄었죠. 한 70여 명 줄은 어떤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교과와 종합은 수능 체제가 없었지만 논술은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2합 5에다가 한국사 5등급 이내, 수의학과에 한해서는 3합 4, 한국사 5등급 이내입니다.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자, 2016학년도에는 논술의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인문사의 1 유형, 인문사의 2 유형, 그 다음에 자연 유형, 그 다음에 KU 자유전공학부, 무전공학부에 뽑는 유형이 4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인문사회는 흔히 말하는 국어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긴 지문을 주고 읽고 논제에 대한 답변을 쓰는 그런 형식이었고요. 자, 10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유형이. 인문사회 2는 보통 우리 경상계열, 상경계열에 대한 질문인데 국어 사회가 포함된 질문이 한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사회가 도표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유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인문사회 2였고요. 자유는 수학이 포함된 수리 논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KU 자유전공학부는 바로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는 건데 이게 2016학년도에는 인문, 통합, 자연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문은 기존에 해왔던 인문사회 1하고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통합이 총 4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국어와 통합사회가 들어가 있는 유형이고 세 문항이 수학이 들어가 있는 문항입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전에 자유전공학부하고 인문사회 2가 결합된 형태인 것 같고요. 자유는 말 그대로 수리 논술, 수학 4문제, 총 그래서 각 세 가지 유형 모두가 공이 100분 안에 시험 문제 푸는 거 이렇게 유형이 바뀌었다라는 거 논술에 대한 바뀐 겁니다. 자, 201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반영되어 있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자 1호부터 9호까지 중에서 1호는 감점이 없는 건데 2호부터 뭐 2%, 3%, 그다음에 4호부터는 20%, 그다음에 5호는
총점이 30%를 감점을 하고요. 6, 7, 8, 9는 좀 센 거죠. 출석 정지, 학교 교체, 전학, 퇴학 처분에 해당하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총점의 50%를 감점을 한다. 상당히 크죠. 각 대학마다 감점이나 아니면 자격을 박탈하는 게 있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6, 7, 8, 9호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에 정성평가 30이 있는데 자, 학업 역량 20이고 진로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점 만점, 100점 만점, 총 300점 만점이 되고요. 자, 평가 항목으로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가 있는데 이게 종합해서 여기에 이제 탐구력이 있는데 교과에서는 탐구력은 따로 보지 않는다. 진로 역량은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성취도를 보겠다는 얘기죠.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교과 전형의 정성평가 항목이고요. 이에 반해서 종합전형은 자, 학과 일반적인 학과 학부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 평가 요소를 보는데 거기에 평가 항목으로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이 있죠. 학업 성취도는 내신의 어떤 변화,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일정하냐 이런 거. 학업 태도는 공부를 바라보는 태도, 배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는지. 탐구력은 말 그대로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넓게 공부하는 게 탐구력인데 아까 교과 전형에서는 이 탐구력이 있지 않았죠. 교과 정성평가에는. 그런데 종합전형에는 탐구력이 있다. 진로 역량에는 어떤 과목 들었고 거기에 대한 성취도 그리고 관련된 활동들을 보는 게 진로 역량이고요. 공동체는 협업, 소통, 나눔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러한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KU 자유전공학부, 우리 무전공학부는 평가 항목들은 다 비슷한데 이 성장 역량이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이게 성장 역량이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아요. 50%이고요. 거기는 자기주도성,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이런 평가 항목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반 학과하고는 좀 다른 차이이고요. 왜냐하면 과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만큼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갔냐, 그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갔냐. 그 앞에 이제 창의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한 학과, 한 전공, 한 진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하는 이런 경험의 다양성도 되게 높게 본다. 탐구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데 이 성장 역량에서 탐구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입시 요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총 7개 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종합전형에서는 7개 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자, 2015학년도 입결 한번 볼 텐데요. 자, 교과 전형 KU 학교 추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1등급 중후반대에서 점수가 많이 형성됩니다. 정성 30%가 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커트라인을 제시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1등급 후반, 그다음 2등급 초반에 점수가 많이 형성돼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1등급 중후반 형성돼 있고 수의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죠. 자, 이에 반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보다는 점수가 좀 뒤로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급 초반, 중반에 점수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합이라고 터무니없이 3, 4등급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중문과 같은 경우는 4등급, 5등급이 있지만 이런 그 외국어 계열은 우리 외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점수는 좀 낮더라도 활동이나 어떤 교육과정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아 보이는 거고 대부분의 점수들 보면 2등급 2.5등급 안쪽으로 전후로 해서 점수가 많이 형성이 된다. 종합이라고 무척되고 점수가 뒤에 밀려있지는 않다라는 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종합전형인데 2.5등급 안쪽에 많이 70%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전형을 단순하게 내신으로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전반적인 틀 안에서 놓고 봤을 때 2.5등급 안쪽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 자, 논술은 딴 거보다는 수능 최저가 2합 5였습니다. 2합 5. 그다음에 수학과는 3합 4인데 딴 거보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어떻게 되느냐. 문과 같은 경우는 50% 약간 상회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이과 같은 경우는 과마다 다르겠지만 60% 전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논술 쓰는 지원자 풀은 1, 2등급 때 애들 논술 안 쓰죠. 건대를 교과나 종합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보통 3등급 이후 4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이 논술 주로 쓰는데 4등급 넘어가는 학생들 중에 최저 2합 5를 맞추거나 또는 수혜 같은 3합 4를 맞추는 경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항상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혜학과가 말씀드렸지만 수혜학과 3합3대 50%가 채 안 되죠. 일단 논술 보기 전에 수능 최저 맞는지를 보고 지원을 시키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건국대학교 2016학년도 전형을 2015학년도 전형과 비교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